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 잡은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올해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한층 더 변화된 모습으로 바뀝니다. 일제가 국권 침탈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준 차관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의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이 추진됩니다. 기획뉴스, 지역 브랜드가 지역을 살린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이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을 짚어봅니다. 남북관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할 기관이 선정되면서 최종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각 관계자들의 입장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성주군이 지난해 청소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게 인건비를 50% 정도 더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인부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업체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성주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이 청소업체 직원들은 노조를 구성하는 과정에 업체가 1년 넘게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업체는 군청과 계약을 할 때 한 사람당 인건비 명목으로 3,2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올려놓고는 실제로는 1,000만 원 가까이 적게 줘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무실을 위해서 생각해둔 만큼의 우리가 배신감이 좀 오는 거지. 우리는 열심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업체에서는 차를 교체하면서 지게 된 빚을 갚기 위해서 군청과 상의한 끝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군에 우리가 빚이 이래져가지고 우리 뭐 대책이 좀 마련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도와주는 길이 없겠나 하니까 딴 데는 올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그러면 조금 더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고 업체가 다른 용도로 쓴 돈이 거의 2억 원. 또 이 업체는 전체 직원 수가 23명인데 이사 수만 4명이고 이곳의 사무장은 쓰레기 수거 업무를 관장하던 환경보호과장 출신입니다. 그 구조가 이제 이사 퇴직한 운전자들의 이제 숫자가 좀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사진에 포진에 있다 보니까 정작 이제 일해야 될 사람들보다는 이제 이사 숫자가. 군청이 퇴직한 전 직원 뒤를 봐주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주고 또 예산 전용까지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경제권 침탈에 항거한 민중운동으로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남다른 만큼 성금을 낸 사람과 액수 등 당시 관련 자료들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경제권마저 잠식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이를 전국적으로 전개하자는 의지와 포부가 취지서에 담겨 있습니다. 취지에 동참해 담배도 끊어가며 십시일반 돈을 낸 30명 이름과 성금액을 기록한 성책. 쌀값 기준으로 현재 60-70만 원 하는 열량을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 국권 침탈을 막기 위한 1907년의 기록들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시 신문기사와 논설 등 대구 국채보상운동관에 있는 기록물을 비롯해 모두 150여 점이 등재 대상입니다. 자유주의 정신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현대의 정신과는 전혀 질을 달리하는 공동체적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재 추진위는 전문가 포럼과 학술대회, 학회 세미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문화재청에 등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스스로 나서 경제권 침탈 야욕에 맞선 저항운동. 온 인류가 기억할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 잡은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올해는 한층 더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내세워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대구를 뜨겁게 달굴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주제는 대구 치맥과 썸 타다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62만 명의 관람객을 뛰어넘는 80만 명을 목표로
100개에 이르는 치킨 관련 회사와 맥주업계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가장 달라지는 점은 축제 무대의 확대로 지금까지의 두류 야구장 무대 외에 228 주차장에 제2무대를 마련하고 이월드와 평화시장까지 행사장을 확대했습니다. 긴 줄을 없애기 위해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사전 구입 쿠폰제가 도입됐고 소량의 치킨도 팔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행사장 쓰레기도 청소 인원을 대폭 늘려 신속히 해결하고 튀김용 폐기름을 비누로 만드는 친환경 체험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렸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상업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참여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할인 판매라든가 시민 문화 축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많이 늘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라 문화와 어우러지는 축제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4월 중국 칭따오 국제 맥주 축제 조직위와 MOU를 체결하고 중국 현지 여행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여는 등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치맥 붐을 축제로 연계해 올해 축제를 세계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잡지 광고를 저희가 6월 달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 한 30여 명을 온라인 홍보단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같은 기간 호롱음악당의 음악축제와 문예회관의 호러영화제 등 5개의 여름축제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대구는 그 어느 해보다 시원하고도 화끈한 여름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제43회 어버이날 기념식이 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려 치매 노모를 25년 동안 보살펴온 달성군의 63살 이기삼 씨가 대통령 표창을, 자신의 간을 강경화로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이식해준 27살 이수진 씨가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모두 4명이 효행상을 받았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복지관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대구 277곳에서 2만 8천여 명의 어르신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벌였습니다. 경상북도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 등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서울의 한 기획사가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 개막식 당시 자경루 붕괴 사고를 일으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개폐막식 등 부대 행사는 대기업 계열사와 컨소시엄을 이뤘던 나머지 1개 업체가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뉴스, 지역 브랜드가 지역을 살린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이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을 짚어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30제곱미터 남짓 작은 치킨 가게에서 시작해 20년 만에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교촌치킨. 지역 곳곳에 가맹점이 생기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들의 자부심까지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된 거 보면은 대구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자부심 느끼죠. 교촌의 경우 몇 년 전 본사를 경기도 오산으로 옮긴 아쉬움은 있지만 지역의 핵심 기반을 두고 있어 농수산물 소비와 물류 등 파급 경제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게 고용 창출될 수 있죠. 또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들 소비라든지 또 관련된 인테리어 업체든지 관련 유통업체든지 모든 부분들은 이제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6차 산업 얘기하고 하는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이 중심이 된 대표 브랜드 육성보다는 대기업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등 이른바 대기업 바라기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의 작은 기업을 크게 키우는 것도 대안으로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대기업의 그런 네임밸류라든가 그런 거에 의존한 커피의 선택이 아니라 저희 지역 브랜드,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는 브랜드들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를 사랑해야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다소 진부한 말은 단순한 캠페인성 문구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호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주의 꿈 미래로, 경북의 꿈 세계로라는 구호 아래 제53회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오늘 영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도민체전에는 경북도 내 23개 시군에서 12,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육상과 수영, 배구, 축구 등 25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투어 올 시즌 6번째 대회인 제2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이 오늘 인터불고 경산 컨트리클럽에서 시작돼 4흘 동안 펼쳐집니다. 지난해 뜨거운 관심 속에 펼쳐졌던 이 대회에서는 이정민이 3차 연장 끝에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올해도 대회 2연패를 노리고 있고 김민선과 고진영, 허윤경 등 쟁쟁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2015 K리그 챌린지에서 현재 리그 1위를 기록 중인 대구FC가 내일 오후 2시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2위 상주 상무와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어서 리그 초반 선두 싸움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상주 상무는 4차례나 3득점 경기를 펼치는 매서운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대구FC도 지난 2010년 10월 이후 상주와 7경기에서 5승 2무로 한 번도 지지 않은 만큼 접전이 예상됩니다. 남북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파리의 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내년 5월에 신공항의 성격과 규모, 입지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지자체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방송될 시사톡톡에서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김세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 지역 간 시각차가 크고 이해 대립이 첨예한 만큼 논리 다툼 또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공항이 건설되더라도 영남 지역의 기존 항공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10조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 수도권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인천공항이 대단히 성공했기 때문에 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저 영남권에도 하나 주라. 갖다 주면은 우리도 좀 먹고 살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올림픽 유치 경쟁이 절대 아닙니다. 공항을 짓는 순간 망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부산 논리는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충실합니다. 현재 김해공항이 1천만 공항으로서 할주로 터미널, 부대 시설이 모두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신공항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구, 경북, 울산과 경남이 그리는 밀양 신공항의 청사진은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흡수하는 국제적인 관문 공항입니다. 영남 지역이 글로벌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지역 경쟁이 약화돼 있다. 너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인천공항까지의 접근성이 너무 멀다. 정치권은 신뢰할 수 없고 정부는 눈치 보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상생을 위한 제3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화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창조경제를 경험하는 창조경제 오감만족 체험단이 오늘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만든 체험단은 예비 창업자와 대학생 등 50여 명으로 구성돼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등을 둘러보고 3D 프린팅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레이싱카 제작 등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제작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오늘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평화발레오와 SL, 동원금속, 삼보모터스 등 대구 경북 지역 현대 기아차 협력업체 71곳이 참가해 채용 상담과 취업 특강, 특성화고 지원 방안 설명과 취업 컨설팅 등을 진행했습니다.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는 영덕군의회 원전 투기 여론조사에서 원전 건설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강석호 국회의원과 여론조사를 주도한 군의회가 적극 나서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